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가 뭘까요? 한 달에 얼마가 남을까? 순수익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카페 창업을 하려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카페 창업 순수익, 하루에, 한 달에 얼마를 팔면 얼마가 남을까? 이런 영상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몇 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예비 창업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 회수 기간을 생각을 하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첫째로 월 매출. 이게 1년 후, 2년 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카페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금방 인근에 경쟁 카페가 생겨나죠.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등 간판만 카페가 아니지 커피나 음료를 파는 것도 경쟁 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프랜차이즈가 말하는 게 월 매출 얼마 보장됩니다.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매출을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유지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월 매출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대료. 임대료는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겠죠.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인건비. 2025년 최저시급 10,000원이 넘었죠. 이것도 해마다 오르니까 오른다고 봐야겠죠. 근데 인건비를 계산하실 때 대부분 이거를 많이 포함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직금도 계속 쌓이거든요. 이거 항상 한 달에서 빼주셔야 해요. 10대 밥을 안 먹이고 일을 시키시는 건 아니겠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순수익을 계산을 해주셔야 해요. 그다음 재료비.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다음 공과금, 특히 전기세 엄청 올라가죠. 올해 유난히 더웠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에어컨을 틀어도 손님들이 덥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다가는 전기세는 올라가는데 에어컨을 가동하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건축 양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년에는 어떨지 걱정이 돼요. 그다음에 로열티 광고비. 이것도 계속 올라가죠. 광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광고 분담금 이거 포함된다고 요새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이외의 부분들 있죠. 창업비용.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이미 그 입지가 좋은 상권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사이드로 많이 빠지고 있죠. 더 평수가 넓게요. 그러면 당연히 또 창업비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 종소세, 국민연금, 건보료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직장인처럼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이런 세금 다 빼고 월급을 받잖아요. 사장님들 이런 거 계산 안 하시면 어떤 말 나오냐면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 이런 계산 미스에서 나오는 것들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계산 잘못해서 이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대출해서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 여러분이 카페를 차리시면 운영의 단계에서는 유지, 보수,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기계 쓰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소모품 같은 것들도 있고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인테리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것도 노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리모델링 이것도 한 달에 얼마씩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 내 돈 100%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많이 창업을 하실 텐데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고 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놀랐을 때 뭐라고 해요? 화장실만 내 거고 이 집 은행 거야 라고 하잖아요. 카페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출금을 갚기 전에는 은행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나와서 쫓겨나잖아요. 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출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고 좀 더 무리해서 외제차를 뽑고 그런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매출 말고는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 회수 기간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해요. 내 생각보다 원금 회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 월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나머지 것들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같거나 빠르다면 내가 계산한 원금 회수 기간이 맞거나 더 단축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월 매출이 떨어진다면 원금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이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기초적인 얘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수익 500만 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오늘은 카페 창업 순수익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창업이 되게 만만하지 않죠? 저는 다음에도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